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10월 26일 토익 대비 적중 예상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토익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채점과 리뷰를 함께 진행하신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Part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번 사진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찍혀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찍혀 있는 1인 중심 사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사진에서 두드러지는 동작은요,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관련 동사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하는데요. 항상 우리 Part 1에서는 사진을 보고 묘사 가능한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표현을 연상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A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에 집중해 주시고요. The man is sweeping an entryway. 자, 이번엔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The man is sweeping an entryway. 가볼까요? The man is sweeping an entryway 였습니다. 자, 우선 단어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sweep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빗자루 등으로 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의 동작을 쓸고 있다라고 묘사하기에는 다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더 확실한 오답의 기준은요, 바로 이 entryway라는 단어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entryway라고 하면 문 또는 현관 이라는 의미로 입구 또는 현관이라는 의미로 이 entryway가 Part 1에서 정답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반드시 출입구나 문으로 확인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는요, 문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 속 공간이 entryway라고 묘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번은요, entryway에서 확실히 오답 소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B번 들어볼게요. The man is rearranging the furniture. The man is rearranging the furniture. 가볼까요? The man is rearranging the furniture. 자, 우선 사진에 furniture에 해당이 되는 가구 확인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가구를 재배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남자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이 잘못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C로 넘어갈게요. The man is mopping a tile floor. 자, 사진을 딱 보고 사실 이 단어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셨어야 했는데요. The man is mopping a tile floor. 바로 mop 이란 동사였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mop이라는 동사인데요.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걸레로 닦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닥을 닦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mopping a tile floor. 사진을 보니까요, 타일 바닥인 것도 확인이 되네요. 따라서 그 타일 바닥을 닦고 있는 남자의 동작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 C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D번 들어볼게요. The man is propping a sign against the wall. 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한 것 같은데요. The man is propping a sign against the wall. 자, 뭐였나요, 여러분? propping a sign against the wall. 자,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prop against로 같이 덩어리째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prop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받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prop something against라고 하면 무엇을 어디에 받쳐놓다 또는 기대어 놓다라는 뜻으로 남자가 자, 표지판 혹은 안내판을 벽에 받쳐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에 이 사인에 해당이 되는 사물은 확인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표지판을 남자가 벽에다가 이렇게 받쳐두는 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작이 없기 때문에 D번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여러분, 이 prop against라는 표현이 수동태로도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수동태로는 be propped against의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be propped against라고 하면 어디에 받쳐져 있다 혹은 기대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대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lean against의 동의어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C 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2번 사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찍혀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은 두드러
두드러지는 모습으로는 접수처로 보여지는 그 공간에 남자가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여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확인이 돼요.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A man has approached a counter. A man has approached a counter. 자, a man has approached a counter. 여러분, 카운터라는 단어를 계산대라고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카운터는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보통은 상점에서 접하게 되는 카운터는 물론 계산대, 판매대란 뜻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부엌 사진에서는 조리대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카운터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접수대를 카운터로 묘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 이 접수구역, 접수처를 묘사하면서 카운터가 쓰였고 우리 시제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 approach라는 동사는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때 has pp라는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요. part 1에서는 항상 상태를 묘사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료는 상태 표현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남자가 접수대에 다가가 있다. 접수대 근처에 다가가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남자가 이 접수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has approached the counter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해요. 만약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요. 우선 세모 표시해 두시고 나머지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정답 도출하시면 되겠죠. B번 들어볼게요. A woman is dialing a phone number. 네, 여자가 뭐 하고 있대요? A woman is dialing a phone number. dialing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dial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전화를 걸다, 다이얼을 돌리다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요새는 우리가 옛날 전화기나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식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이제 구식 전화기는 거의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이 dial이라는 표현은요. 여전히 어디로 전화를 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dial 뒤에는요. 이제 전화번호가 등장을 한다거나 phone number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사진에서는요, 여자가 수화기를 이렇게 귀에 대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서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dialing, 이 동작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C로 넘어갈게요. A man is completing some forms. 네, 이번에는 남자가 뭐 하고 있대요? completing some forms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 complete이란 표현은 part 3, 4에서도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이죠. 물론 완성시키다, 완료하다, 끝내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흔히 뒤에 이렇게 문서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다의 의미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남자가 사진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요.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D번은요. A woman is adjusting a monitor. 자, 2번엔 여자 뭐 하고 있대요? A woman is adjusting a monitor. 네, 빈칸에 adjust라는 동사였습니다. 여러분, adjust라 하면 조정하다라는 뜻으로 part 1에서는요, adjust라는 이 동작이 뭔가를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 정답이 되려면 반드시 그 뒤에 등장하는 요 대상에 손이 닿아 있어야만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진에 모니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모니터에는 여자의 손이 닿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답은요. A번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part 1에서는요. 뭔가 좀 생소한 표현도 등장했고 약간 혼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 오답으로 등장한 표현들도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문장 안에서 표현들 익혀두시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Part 2로 가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의 핵심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What did you do over the winter holidays? What did you do over the winter holidays? 빈칸 채워서 읽어볼까요? What did you do over the winter
holidays 였습니다. 겨울 휴가 동안에 what did you do?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면 되겠죠, 여러분? 우선 의문사 의문문이기 때문에 긍정 혹은 부정의 답변을 취할 수가 없을 거고요. 자, A번부터 가볼게요. My family and I went on a skiing trip. 네, 여러분, my family and I, 저희 가족과 저는요, went on a skiing trip. 그러니까 스키 여행을 갔어요 라고 했는데, 즉, 이 겨울 그 holidays 동안에 스키를 타고 왔어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스키를 탔어요 라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A번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뭘 하셨나요? They went from December 18th to January 5th. 네, B번은요, 기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도하는 거리가 먼 엉뚱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C는요. It's supposed to be quite chilly this year. 네, 올해는 quite chilly, 꽤나 추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날씨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엉뚱한 응답이 되겠죠. winter에서 연상 가능한 chilly라는 표현을 사용한 함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했고,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들어볼게요. Isn't there another theater exit? Isn't there another theater exit? 자, 우리 isn't there 하면 뭐뭐가 있지 않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 뒤에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이 빈칸에 들어갈 명사구 another theater exit 였습니다. 여러분, another이니까 또 다른 극장 출구가 있지 않나요? 가 되는데요. 우선 우리 이 질문을 질문 앞 not이라는 이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질문을 부정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렇게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더라 해도 사실 답변은 is there 또는 isn't there, 이 두 질문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답변은 동일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 화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딱 두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출구가 있나요? 없나요? 이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 대답하는 사람 기준, 만약에 또 다른 출구가 있다면 yes, 있지 않다면 no, 답변은 자, not을 무시하고 접근하세요. 그냥 is there 이라는 질문과 답변은 동일할 거예요. 자, A번부터 점검해 볼까요? I'll have another cup of coffee. 자, I'll have another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더 마실게요.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질문 속에 another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질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또 다른 출구가 있는지의 여부하고는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죠. 자, B번은. Not that I know of.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이다 보니까 약간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Not that I know of. 네, 자, not that I know of, not 하고 뒤에 t 발음이 좀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여러분, not that I know of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라는 의미로 이 문장 그 자체로 부정하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극장 출구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의미가 되니까요. 부정으로 답하는 B번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C는요. Yes, the play is funny. 네, 자, yes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The play is funny. 질문 속에 theater에서 연상 가능한 play, 연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답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yes까지는 괜찮았지만 yes의 의미는 또 다른 출구가 있다라는 의도의 긍정 yes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른 출구하고 관련한 논리적인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설명이 이어졌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와는 무관한 연극은 재밌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어야만 하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의도의 이런 yes or no question일 경우 문장 전체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식의 이와 같은 답변은 정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yes or no 답변을 취할 수 있는 질문들에는요. 이때 혹시라도 생소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면 꼭 암기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자, not that I know를 포함해서 자, 이번엔 as far as I know 라고 하면 제가 알기론 그래요 라는 의미로 그 자체로 긍정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번엔 that's what I heard 라고 한다면 제가 듣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두 가지는 yes
긍정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 to my knowledge 의 경우는 제가 알기론 아니에요 라는 의미로 not that I know와 동일하게 그 자체로 부정하는 의미의 답변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5번 문제 가볼까요? How can I upgrade my current software? How can I upgrade my current software? 네, 질문 앞부분이 how can I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뭐뭐 할 수 있죠? 방법을 묻는 how 의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는 방법을 물었나요? How can I upgrade my current software? 자, 현재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업그레이드 방법으로 답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Right now, it's functioning poorly. Right now, 현재 it's functioning poorly.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뭐 형편없이 작동이 돼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질문의 의도는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A번은 그와 무관하게 이제 작동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아마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에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functioning poorly를 끄집어낸 함정임을 알 수 있겠죠. 자, B번으로 가볼게요. Yes, I really like that application. 네, B번은 쉽게 소거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엔 yes or no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C가 정답이라는 것인데 들어볼게요. By downloading a package online. 네, 온라인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 함으로써요 라고 했는데요. 방법을 알려줄 때 우리 by라는 전치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y 뒤에는 수단 또는 방법이 종종 등장을 하죠. 특히 이렇게 how, 방법을 묻는 how 의문문에 by 뒤에 ing 해서 뭐뭐 함으로써요 라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답변임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방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죠. C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We've served 232 customers already this morning. We've served 232 customers already this morning. 네, 끝에 question 마크가 찍혀 있지 않은 평소문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잘 뽑아주셔야만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바로 이 We've served 232 customers. 자, 구체적인 이런 수량 표현까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굳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들을 모셨어요 라는 것임은 여러분 여기서 꼭 파악을 하셨어야만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였거든요. 그럼 저희가 오늘 오전에 벌써 이미 200명이 넘는 이 많은 고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 평소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는요. 오전에 되게 많은 손님들을 응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적절한 reaction, 반응이 따라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Wow, that's a lot. 네, 무난하네요. Wow, that's a lot. 와, 그거 정말 많네요. 라는 말로 이 232명이라는 많은 고객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A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B번으로 가볼게요. Don't they have great service? 자, don't they have great service? 되게 그럴싸하게 느껴지네요. 질문 속에 serve라는 표현 때문에 이 service라는 단어를 사용한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평소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와는 그들은 정말 훌륭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공하지 않나요? 라는 이 역질문은요. 이 평소문하고는 좀 무관한 엉뚱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C로 넘어갈게요. The server is down. The server is down.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B번과 C 모두 평소문 속에 serve라는 표현 때문에 음식을 제공하다라는 뜻의 serve 때문에 이런 혼동어휘를 사용해서 오답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서의 server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아닌 그 온라인상의 서버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따라서 C는 엉뚱한 응답이고요.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들어볼게요. 7번. Are you wearing formal attire to the banquet or something more comfortable? 자, or이라는 접속사 기준 앞뒤에 선택권이 제시가 되는 선택 의문문인데요. Are you wearing formal attire to the banquet? 네, 연회에
formal attire, 정장을 입으실 건가요? or something more comfortable? 아니면 뭔가 더 편안한 복장을 입으실 건가요? 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장을 입으실래요? 아니면 comfortable한 편안한 옷을 입으실 건가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복의 그 종류를 놓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선택 의문문인데요. A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I'm not sure yet. I'm not sure yet.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로 모호한 응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Part 2에서 모르겠는데요. 라는 이 답변은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네요. 정답은 A,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B번 들어볼게요. Here are the forms. Here are the forms. 얘는 아마 질문 속 formal attire 때문에 넣는 forms일 겁니다. 여기 양식들이 있습니다. 무관한 엉뚱한 응답. 자, C는요. It's a charity fundraiser. It's a charity fundraiser 했는데 여러분 우리 Part 2에는 항상 else의 빈줄 표현이 다 녹여져 있다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charity라는 것은 자선을 뜻하고 fundraiser이라는 것은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뜻합니다. 자선 기금 모금 행사예요 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옷을 입으실 건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선택 의문문하고는 무관하죠. 따라서 정답은 모르겠어요 라는 A번 선택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Part 2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Part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요점부터 정확히 내가 파악하고 지문을 들었는지 스키밍 점검해 보세요. 자, 8번입니다. 화자들은 주로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우선 이 주제 찾기 문제는 지문의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단서를 언급할지는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A번부터 볼게요. 새로운 직원, B번은 광고 예산, C는요. job promotion이라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직업 승진이 되겠죠. 그리고 D번은요. electronic show라고 했네요. 그러면 전자제품, 박람회와 같은 행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여자에 따르면이라고 했는데요. 단서, 언급, 화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을 묻고 있는데요. next week라는 요 키워드에서 시선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지문을 들으실 때는요. 자, A번은요. 회의가 열릴 것이다. B번은요. commercial, 광고가 will be filmed, 촬영이 될 거다. 자, C는요. 프로젝트가 끝날 것이고 D번은요. 보고서가 공개가 될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10번으로 갈게요. 남자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화자 예측 가능합니다. 제안하는 표현을 노려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뭔가를 제안할 때 Why don't you? 라는 이런 제안 의문문도 있겠지만 should 라는 조동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 알아두세요. You should, we should 라고 한다면 뭐뭐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제안하는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A번은요.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자, B번은요, 컨퍼런스에 가기. D번은요, C번은요, 팀에 누군가를 추가하기. 그 다음 D번은요, consultant, 자문가와 이야기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3개 다시 훑어볼게요. 첫 문제를 제외하고 두 문제는 화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화 지문일까요? 선택지만 보더라도 회사 생활과 관련한 대화일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남자가 무엇을 여자에게 제안하는지까지 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출발. Kim, I'm concerned about next year's marketing budget. Mr. Lowe just informed me that it's going to be reduced by 10%. I know. 자, 끊고 가볼까요? Kim, I'm concerned about next year's marketing budget. Next year's marketing budget. 네, 여러분 빈칸에 next year's marketing budget 이라고 했는데 항상 첫 대사는 주제를 다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입부부터 딱 집중하고 듣고 계셔야만 해요. 자, 저는 걱정이 되네요. 내년에 마케팅 버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홍보 예산이 걱정이 되는데 Mr. Lowe just informed me that it's going to be reduced by 10%. 네, 자, 10%가량 어떻게 될 거라고 했나요? 바로 reduced,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정답 선택해보죠. 이 화자들이 주로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광고 예산
이라는 B번으로 바로 매칭시킬 수 있겠죠. 지문에서 이 budget이라는 표현이 되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아마 막힘없이 B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화의 내용이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 뭔가 화자가 걱정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면 꼭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쭉 대화를 이어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원하는 다음 정보는요. 여자의 말에서 단서를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Next week에서 시선 떨어뜨리면 안 되세요. I know. That's going to have a big impact on how effectively we can promote our firm's electronics. Do you think there's any way that we can convince management to reconsider the cut? 네, 끊고 갈게요. 여러분 아직 next week라는 키워드는 지문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next week가 등장하기도 전에 미리 시선이 선택지에 분산되어 있게 되면요. 우리가 선택지를 보는 순간 읽게 되고 읽는 순간 듣기가 안 되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들리는 단어들에 다 움찔움찔 반응해서 엉뚱한 오답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next week를 노려보면서 이 스토리 라인을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남자가 야, 경영진한테 우리가 이 컷에 대해서 reconsider, 재고려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cut이라는 것은 예산 삭감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10%가량 reduced, 줄어들 거다. 바로 그 삭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어떤 식으로 또 내용이 전개될지 더불어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지 들어볼게요. We can talk to them at next week's board meeting. 네, 여기서 바로 낚아채셔야죠. We can talk to them at next week's board meeting. 네, next week's board meeting. 사실 단서에 해당이 되는 키워드는 이 두 단어뿐이었어요. board meeting. 거기서도 미팅만 잘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요. 우리 다음 주 이사회의에서 그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정답은요. 바로 회의가 열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But they seem determined to save money. We're better off figuring out how to be most cost effective. 네, 자, 그런데 굉장히 그 돈을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결단을 확실하게 내리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figuring out,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더 cost effective, 더 비용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남자가 턴을 받으면 남자가 제안을 할 텐데요. 이제 줄어든 광고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광고 홍보를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안할 것 같아요. Maybe we should consider posting more advertisements on social media. Maybe we should consider 자, maybe we should에서 여러분 이때 should라는 조동사는요. 뭐뭐 해야만 해요 라기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아주 부드러운 제안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고려하는 게 좋겠어요 했는데 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나요? posting more advertisements on social media. 네, 소셜 미디어에 posting more advertisements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광고를 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를 하는 걸 고려해 보면 좋겠네요. 이 부분을 단서로 이제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택지에서는 사실 이 소셜 미디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매칭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질문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항상 우리가 듣기를 할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잘 노려서 골라 듣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적어도 리뷰를 하실 때만큼은요. 이게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전체적인 이런 스토리 라인을,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11번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미스터 몬로 씨를 왜 만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일단 이 고유명사는 지문에서 그대로 언급이 될 거고요.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가능성이 크죠. 자, A번부터 자선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B번은 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C는요. job opening, 즉 공석을 위한 면접을 하기 위해서, 자, D번은 legal document,
자, 법과 관련된 문서를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문서라고 한다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Legal document는요. 계약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contract라는 단어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 계약서의 동의어 가운데 이 agreement이라는 표현도 함께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동의하다라는 동사 agree의 파생명사로서 동의, 합의, 협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는 해요. 그런데 contract, 계약서, 계약의 동의어로도 많이 등장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은요. 남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이 될 거고요. 자, 미스터 몬로 씨가 또 등장합니다. 이분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몬로 씨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남자가 알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남자의 말에서 이 몬로라는 이름과 함께 진행 시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빌딩 러비에서 이분이 기다리고 있다. B번은 오찬으로부터 돌아오고 계시고 C는요. 전화회의에 참석하고 있고요. D번은요. 고객 이메일에 응답을 하고 있대요. 자,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여자가 언제 도착했는가라고 묻는 문제와 함께 시각 자료로요. 자, 주차 금지 no parking이라는 안내판이 지금 시각 자료로 제시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언제 도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시간 표현을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라도 시간 표현을 언급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단서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크게는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지고 있는 부분 확인해 주셔야겠죠. 여자가 오전에 도착했나 오후에 도착했나 라는 게 일단 단서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타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오전 8시를 언급하기보다 주차가 금지가 되는 첫 번째 타임에 가장 앞 시간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8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혹은 두 번째 타임에서 마지막 시간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7시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말에는 지금 주차 금지는 이제 제외가 된다. 즉 주말에는 또 홀리데이 동안에는 주차를 해도 된다는 것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개 다시 훑어볼게요. 몬로 씨를 여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왜? 어떤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리고 몬로 씨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자가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여자가 언제 도착했는지까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Hello, I'm here to see Mr. Monroe. We have an appointment regarding some flooring and lighting changes he wants to make to the office. We have an appointment regarding some flooring and lighting changes he wants to make to the office. 네, 여러분, 몬로 씨를 만나려고 이곳에 왔는데요. We have an appointment. 저희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엇에 관한 appointment였나요? Flooring and lighting changes. 네, flooring and lighting changes라고 했습니다. 자, flooring이라는 것은 바닥재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lightning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조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재와 조명의 그 changes, 변화에 대해서 약속이 잡혀 있는데요. He wants to make to the office. 그가 사무실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닥재와 조명의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닥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조명들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그렇죠. 바로 remodeling 또는 renovation 이라는 표현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지문에서는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선택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꿔 표현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renovation project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좀 큰 의미의 포괄적인 의미의 이 renovation project라는 표현으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했고요. 자, 계속 이어서 12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남자가 이 몬로 씨라는 분이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려줄 거예요. 들어볼까요? Ah, you must be Miss Cole. Mr. Monroe is expecting you. He's finishing up a conference call at the moment. He's finishing up a conference call at the moment. 네, 바로 이 부분이 돼야겠네요. He's finishing up a conference call at the moment. 지금 현재 finishing up, 이제 마무리 짓고 계세요. conference call,
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그대로 있었네요. 다행히도. 그럼 전화회의를 지금 마무리하고 계세요. 라고 했고요. 그래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노 씨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전화회의를 여전히 참여하고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낼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정답은요. C번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So please take a seat. I'll let you know when he's ready. 네, 계속 가볼게요. 이제 시각 자료로 가주셔야 되는데요. 빠르게. By the way, were you able to find parking nearby? 네, 이제 주체 얘기로 내용이 확 바뀝니다. I know it can be hard to do during the week. 네, 가볼까요? I was able to park right out front. The period when parking is prohibited in the morning was just ending when I got here. The period when parking is prohibited in the morning. 자, 끊고 가볼게요. The period. The period when parking is prohibited in the morning. 끊고. The period. 어떤 기간이요? When parking is prohibited in the morning. 오전에 주차가 금지가 되는 그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주차가 금지되는 그 기간은 바로 8시에서 10시까지인데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였죠? 그 기간 Was just ending when I got here. was just ending.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I got here 도착했을 때요. 자, 그럼 문제 속의 arrive는 바로 when I got here 이렇게 이제 paraphrase가 되는 거고요. 여자가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죠. 왜냐면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오전에 주차가 금지되는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무렵이어서 그래서 주차하는 게 수월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자는 언제 도착한 걸까요? 그쵸. 주차가 불가능한 그 오전 기간 근데 도착했을 때 그게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오전 10시에 근접하게 여자가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So there were many spots available. 그렇죠? 네. 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시각자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잘 따라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트 3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파트 4로 넘어갑니다. 점수 잡는 Hackers.